예,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터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합니다. 민주당 코인 의혹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결정. 결국에는 또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 내 그리고 당 밖, 그래서 뭐 안팎에서 이제 계속 비판이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코인 논란으로 이제 탈당을 했는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로 했죠. 이게 아무래도 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고,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당에. 그리고 이미 뭐 탈당을 한 사람을 어떻게 당내에서 또 계속 조사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렇게 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당 진상조사에 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하지 않고 윤리 제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입장을 설명을 했죠. 늑장 대응이다, 뭐 온정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프레임이 좀 짜지고 있고 민심이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소를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뭐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김남국 의원 본인도 계속해서 이제 뭐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코인 투자 과정이나 결과물에 있어서 불법적인 건 없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조사도 내가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런 타개책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사실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공정하게 한 거예요. 뭐 이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이 당에서 직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했는데, 이거를 뭐 여기서 더 온정주의다, 내로남불이다, 제치구 감싸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한 거를 놓고 본다면 민주당은 정말 이 정도면 엄청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부 불쑥 방문, 강제동원 피해자들 무섭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춘식 할아버지죠. 강제동원 피해자. 집에 이제 쪽지까지 붙여놓고 왔다는 건데, 뭐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외교부 관계자, 그것도 대일 관계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병원에 입원 중인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미 근데 면담 요청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식 거절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 비어있는 곳을 찾아와서 메모나 선물을 이렇게 놓고 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위죠. 이거는 지금 피해자 지원재단이나 이제 가족들 말처럼 무례하고 무서운 그런 행위입니다. 양금덕 할머니 가족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반찬이라도 좀 한다거나 했을 때 또 와버릴까 무섭다. 만약에 또 온다면은 우리 식구들 다 반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좀 오지 말라고 하고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고, 외교부가 지난주에 피해자 측에 밝혔던 방문 목적은 이번 주에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설명하고 싶다는 건데, 피해자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논란이 일어나자 G7과는 무관하다. 제3자 변제안 설명과 병문안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또 말을 바꾸고 있죠. 제3자 변제안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G7 정상회 이런 거는 더더욱 뭐 이 일과는 무관한 거고요. 제3자 변제안을 지금 어떻게든지 좀 합리화하고 이 피해자들을 자기네 편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그깟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성의 있는 사죄, 정말 진실성,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좀 바라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공범들 참배를 가고, 앞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이제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일본의 행태가 이 피해자들이 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행태죠. 이 예고 없는 방문 그 자체가 압박이고, 합의를 뭐 종용하는 듯한, 제3자 변제안을 좀 인정하라는 듯한,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피해자 괴롭히기다. 일본의 보여주기식 행보를 좀 중단하라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여주기식도 될 수가 있죠. 일본에게 뭐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좀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냐. 피해자 측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나, 아니면 공탁이 임박해왔기 때문에 나름의 명분 쌓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근데 이춘석 할아버지의 대리인인 이 변호사분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 이거는 뭐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우리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이 두 분이 좀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외교부에서 이런 불필요한 방문은
자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다가 이럴 때만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자, 전세 사기 특별법 네 번째 불발, 22일 재논의. 이거 너무, 근데 여당과 정부도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오늘 이제 법안 소위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겠다라고 이제 좀 기자회견도 열고 시위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 제지를 당하고 있는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을 줄곧 반대를 해왔죠. 대신에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이제 보증금을 좀 회수를 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정산해주는 방식을 야당이 이제 절충안으로 들고 왔는데 이것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뭔가 합리적인 방안, 피해자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 야당에서도 그래 이 정도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뭔가 대안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 없이 반대만 계속하고 있으니 참 이 피해자들 피해는 커지고 있고 시간만 지체되고 있고 답답한 상황이죠.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수용을 했지만 전세 사기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손잡아야 될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대책이 이제 빠졌다는 겁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등도 논의가 됐지만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22일 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건데 입장 차이가 뭐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너무나 더뎌서 그 사이에 지금 계속 희생자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불상사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도 너무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이건 좀 야당과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뭔가 일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참 너무 답답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 캐나다 정상회담 경제 안보 이슈 등 논의. 한국과 캐나다가 이제 수교 60주년이라고 하죠. 한국을 이제 방문을 한 건데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정상회담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소인수 회담, 정상회담 뭐 이런 걸 이제 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도 열고 공식 만찬까지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죠. 북한 인권 문제, 뭐 국제 질서 확립, 경제 안보 대화, 핵심 광물 협력, 경제 안보 이슈, 미래 세대 교류 확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양국에 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 찾아볼 전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마다 국민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실수를 할까? 이번에 또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인가?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또 활개를 칠 것인가? 이런 것에 지금 국민들이 기대감과 어떤 설레임 이런 걸 갖는 게 아니라 실망감,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지금 휩싸여 있어요. 그것은 누구 탓을 할 문제도 아닙니다. 오롯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제 과오고 이걸 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글쎄요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좀 실수는 안 하면 다행인데 G7에서도 우리가 좀 크게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닌지 지금까지 있었던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다 뭐 가시적인 이렇다 할 그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큰 기대와 지지는 적어도 이제 외교 관련된 분야에서는 얻기가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자,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